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증시 폭락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지금 빠진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이번에 미국 증시가 정말 강하게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장에도 분명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클 거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가장 큰 하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하락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명확한 이유와 왜 이렇게 됐는지까지 정리를 해서 오늘 꼭 집중하시면 큰 도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댓글로 응원해 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좀 최대한 도움 많이 드리려고 노력하니까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들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해외 증시가 정말 강하게 급락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밤에 증시를 보고 있는 과정에서도 한 마이너스 2점 몇 %까지는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장마감을 보니 마이너스 3%가 넘었더라고요, 나스닥이. 그래서 상당히 급락이 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국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항상 좀 급락을 하더라도 좀 밑꼬리를 달고 올려서 뭐 2% 빠져도 한 1% 내외로 마감을 하거나 아니면은 거의 보합 부근에서 마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오히려 더 강하게 밀고 끝났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임팩트가 컸다라고 볼 수 있고요. 뉴욕 증시의 3대 주가 지수가 급락세로 마감을 했고 S&P 500도 2.7%, 나스닥 종합 지수가 3.5% 폭락을 했습니다. 저 나스닥 지수는 트럼프의 상호관세 불확실성이 한창이던 기억할 겁니다. 4월에 매일매일 마이너스 5%씩 빠지고 이랬죠. 그 당시 이제 4월 10일 4.31% 폭락한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거의 6개월 동안에 이런 하락세, 이런 음봉을 보여준 적이 없었는데 이 3% 정도의 급락이 나아졌다라는 건 상당히 좀 큰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중국의 강력한 히토류 수출 통제 등 대미 견제 조치에 트럼프가 불쾌한 이 생각과 마음을 본인 SNS에 명확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심기가 불편해진 트럼프가 강력한 대중 보복 조치를 검토하면서 무역 불확실성이 다시 시장을 엄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중 관계가 사실 조금 뒷전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뭐 셧다운이 어쩌니 아니면 금리 인상이 어떠니 고용 지표가 어쩌니 사실 미중 관계는 조금 멀리 두고 좀 다른데 관심을 두고 있었는데 다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올라왔다.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 급락이 나올 때 가장 타격을 많이 입은 사람은 누구냐라고 한다면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이 타격이 정말 셌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 음봉이거든요. 이 여기까지가 음봉인데 딱 봐도 등락이 좀 크죠. 왜? 누가 봐도 주가가 거의 비트코인 상승이 한 달 동안 이뤄졌다가 빠지는 것도 거의 한 달 빠졌다가 했던 상승폭인데 한 마이너스 16% 되거든요. 근데 그 상승폭 하락폭이 하루 만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만한 삼성전자보다 그러니까 이 타격으로 생각하자면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가 하루 만에 16%가 빠진 거예요. 네, 엄청나게 생각이 많이 들죠. 네, 그래서 요 하락이 이번에 트럼프 영향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청산을 당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133만 명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좀 타격이 좀 컸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보면서 이번 임팩트가 정말 세긴 셌구나. 이거를 그냥 단순히 가볍게 넘어갈 일은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할 얘기가 뭐냐? 과연 중국이 뭘 했길래 트럼프가 대노를 했느냐? 이게 상당히 궁금한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 거기에 불만을 트럼프가 가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히토류 수출 통제에 불만을 가졌다기보다는 뭔가 건덕지를 하나 잡고 싶었는데 이걸 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중국의 대대적인 히토류 수출 통제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필요가 없어졌다 하면서 투자 심리가 상당히
급냉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굳이 뭐 10월 말에 에이펙 가서 만나야 돼? 만날 이유 없는 거 아니야? 생각하는 겁니다. 중국이 이렇게 비협조적인데 나는 원래 2주 뒤 한국에서 열리는 경주 에이펙 정사회의에서 시 주석을 만날 예정이었지만 이제 그럴 이유가 없어 보인다. 아시겠지만 시진핑 주석이 원래 이 신라 호텔을 전체 예약을 해놨고 뭐 결혼식도 취소하고 이랬는데 그걸 갑자기 또 빠꾸쳤죠. 사실 전체 다 결혼식 취소시켜 버렸는데 안 갈게 해서 신라 호텔 이제 다시 예약 받고 그러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은 시진핑이 애초에 이 지금 한국에 오래 머물 생각이 없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중국의 적대적 명령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느냐에 따라 나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그들의 조치에 재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재정이란 건 돈이죠. 관세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대규모 관세 인상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며 여러 대응 조치도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보면은 되게 길거든요. 트럼프가 지금 화가 좀 많이 치밀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타이밍이 좀 겹치는 게 뭐냐면 트럼프도 사람이잖아요. 이 기대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기대한 게 빠그라지면 화가 나겠죠. 원래 노벨상을 항상 노리고 있는 사람이 트럼프였어요. 나 노벨상 받고 싶어 라고 항상 하고 다녔는데 아시겠지 이번 노벨상에서 떨어졌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합의까지 끌어냈는데 노벨 평화상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마 기분이 정말 나쁜 상태에서 추가로 좀 눈에 띈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 중국이 계속 미국을 긁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는 거고 중국이 전략광물인 히토류와 관련 기술 수출을 그러니까 원래 하고 있었는데 거기 한층 강화하는 명시적인 조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히토류를 함유하고 조합하고 혼합해 해외에서 제조한 히토류 연구자석 재료와 히토류 타겟 소재들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이 통제까지 들어간 겁니다. 이제 애초에 이 원료 자체를 수출하는 걸 막고 기술을 막는 게 아니라 이 기술을 섞거나 좀 이걸 섞어서 뭔 제품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것까지도 통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원산지인 히토류 채굴, 재련, 분리, 야금, 자성재료 제조, 히토류 2차 자원 회수 등 이 기술을만 사용을 했어도 거기에 있는 중국산이 아니라 중국에서 만들어진 이 기술력만 썼어도 통제다 하면서 이제 사실 히토류로 중국에서 뭔가 영향을 줬다 싶은 거는 싹 다 규제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은 이번 발표가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해 종전 수출 통제 조치를 강화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중국이 히토류 독점하겠다 뭐 이런 뜻이죠. 이걸 보면서 트럼프가 화가 날 수가 충분히 있겠죠. 근데 이것만 봐서 화난다라는 느낌보다는 추가적으로 더 많이 긁어놨어요. 미국을. 중국이 오는 14일부터 미국 선박을 대상으로 톤당 약 8만 원의 입항 수수료를 부과를 합니다. 일단 미국 무역 대표부가 먼저 입항 수수료 관련해 가지고는 중국한테 이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언제냐면 14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도 14일에 부과하겠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1대1로 한번 싸우자 뭐 이런 느낌으로 제가 봤을 때는 느껴졌습니다. 왜냐면 사실 이 평등한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아시겠지만 트럼프는 지금 본인이 이겨야 됩니다. 근데 자꾸 중국이 이렇게 비비고 들어오면은 기분이 나쁘겠죠. 중국 세관 당국이 최근 몇 주 동안 전국 주요 항구에서 단속팀을 동원해 반도체 화물을 또 엄격히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반도체 쓰지 말아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혹시나 엔비디아 수입해오나 들여오나라는 걱정에 지금 또 검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항 수수료 따로 또 엔비디아 압박까지 하고 있는 상태죠. 자국 기업들의 엔비디아 칩 구입 금지 지침을 내린 데 이어 기업들이 진짜로 중단했나 아니면 뒤에서 몰래 사오고 있나 한번 확인해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트럼프를 욕하지는 않지만 긁고 있습니다. 계속 미국에 이 수입해오는 거 수출하는 거 미국 입장에서 좀 기분 나쁠 만한 것들을 계속 긁고 있어요. 근데 긁고 긁다 보니까 이번에 트럼프도 좀 움직인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증시 반응을 보니까
이 가벼운 대응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있었던 일이 지금 나오는 일이 이 과거에도 비슷하게 있었거든요. 그게 언제냐면은 아시겠지만 이제 2018년도 그 당시 미중무역 전쟁이 처음으로 1기 때 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월 22일에 중국의 태양광 패널, 이게 2018년도입니다. 지금 우리는 2018년도 트럼프 1기 시절 미중무역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1월에 중국의 태양광 패널, 그다음에 세탁기 관세를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발표를 했고 살짝 흔들렸다가 다시 반등을 했는데 3월 22일부터 1,300여 종의 중국산 수입품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쭉 빠졌죠. 근데 중요한 거는 쭉 빠지다가 5월 3일에 미국이 중국의 무역 격차를 줄여달라고 요구했고 무역 회담이 베이징에서 열렸어요. 여기서 이 근처에서. 그래서 주가가 쭉 올랐어요. 서로 화해하나 보다, 사이가 좋아지나 보다 했는데 9월에 2천억 달러 중국 관세를 연말까지 약 10에서 25%까지 올리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여기서 쭉 빠진 거거든요. 사실 지금 25%면은 감사하죠. 시진핑이 합의하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10에서 25% 올리는 게 엄청나게 컸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이 딱 관세 부과하는 시점부터 해서 증시가 이렇게 빠졌거든요. 그래서 두 번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 관세를 부과했을 때 하락, 그 다음에 화해하나 하다가 다시 2차 부과를 하면서 급락 해서 두 번의 급락이 있었더라. 그럼 지금 만약에 이 상황에 대입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한다면 현재 어디죠? 여기죠. 요 어딘가 있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이번 3월에서 4월에 관세 부과를 맞았고 그 다음에 좀 합의가 되나 하는 기대감에 여기 있는 상태고, 근데 지금 확정은 안 내렸죠. 중국한테 관세를 부과를 추가로 하겠다. 근데 확정을 내리면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상황이 얼마나 비슷한가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미중 무역 전쟁 흐름이에요. 2018년 3월 22일에 트럼프가 관세 부과를 지시하는 각서에 서명을 했고, 그 다음에 4월 2일에 거기에 맞불로 중국이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관세에 보복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5월 3일에 그러다가 미중무역 회담이 베이징에서 열렸고 사실 결론이 나진 않았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자, 화해하자 나진 않았는데 트럼프가 트위터를 통해 그 당시 ZTE 돕겠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중국 기업이죠. 그래서 서로 좀 화해 무드가 이어지는구나, 서로 이제 좀 안 싸우고 좀 사이좋게 지내는구나라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아까 급락한 건 언제냐면은 9월이거든요. 근데 9월이라고 해서 웃긴 게 딱 9월에만 싸운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계속 싸우고 있다가 여기서 빵 맞고 죽은 거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하자면 2018년 7월 6일 미국의 중국 관세가 시행되면서 다시 중국이 보복 관세를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말만 하다가 시행이 진짜 된 거예요. 그래서 9월 초까지 계속 시행이 됐습니다. 중국 관세 시행. 뭐 중국은 또 보복 관세 시행하다가 언제 여기서 이제 크게 한 방 휘두릅니다. 2018년 9월 17일 2천억 달러 상당의 중국 관세를 확정하고 2019년 1월 1일까지 10에서 약 25%까지 인상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때부터 증시가 크게 급락을 했어요. 계속 싸우다가 이거 맞고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언제 끝났냐면 2019년 6월부터 다시 좀 화해 무드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언제 계속 싸웠어요. 그러니까 안 싸운 게 아닙니다. 증시가 올랐다고 해서 계속 안 싸우고 오른 게 아니라 싸우는 과정에서 오르다가 여기서 한번 세게 관세 10에서 25% 올리겠다라는 거 때려 맞고 그리고 쭉 빠진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게 지금 증시랑 비교를 해보고 상황이랑 비교를 해보면 이미 이거는 때려 맞았고 지금 이런 상태인데, 여기서 과연 이번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따라 뭐 증시가 요만큼 빠진다 이 얘기 아니에요. 이런 눌림목이 한번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명확하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11월 1일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 유예를 종료 하루 전인 8월 11일부로 90일 연장했습니다. 최근에 얘기하는 거예요. 최근 8월 11일부로
연장을 했어요. 그럼 이게 언제 끝나냐? 이제 11월 12일에 끝이 납니다. 종료일이에요. 맞잖아요. 30일, 이 90일 연장했으니까. 근데 2025년 이번에 트럼프가 한 말입니다. 11월 1일부터 한 11월 앞당겨서 미국은 현재 부과되고 있는 관세에 더해 중국에 대해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 11월 12일에 끝나는 거였고 그 전에 합의를 보는 거였는데 이번에 뭐 트럼프가 히토르를 받든 뭘 받든 어쨌든 기분이 안 좋아서 11월 1일에 나는 관세 부과할 거야 라고 일단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11월 1일부터 또 모든 중요 소프트웨어에 대해 수출 통제를 시행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이 한 10일 정도 앞당겨졌어요. 그래서 11월 1일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과거 2018년 무역전쟁 시기와 비슷하게 해소가 되려는 찰나에 미중 갈등이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1일부터 진짜로 부과되냐 안 되냐에 따라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이런 증시가 흘러갈지 안 흘러갈지가 결론 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빠진다는 느낌은 아니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증시에 좀 부담이 되는, 저는 우리가 증시를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시기가 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황으로 봤을 때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 지어봐야 될 부분은 현재 급락은 셧다운으로 인한 영향은 아니고 미중 관세 전쟁 2차전으로 증시 영향을 받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1월 11일까지 미중 추가 관세 부과가 원래는 미뤄져 있었습니다. 이때 가서 협상하는 거였는데 이게 앞당겨졌죠. 그래서 11월 1일부터 가능성이 생겼어요. 직접 언급을 했으니까. 핵심은 에이펙 회의에 참석한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나냐 만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회담을 진행하냐 하지 않느냐, 이게 상당히 좀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전까지 일단 합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지금 화가 난 상태에서 만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 지금부터 딱 에이펙 회의 전까지 좀 서로 간에 좀 협의를 하지 않으면은 제가 봤을 땐 여기서 안 만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상에 떨어져서 화가 난 건지 사실 모르겠는데, 일단 에이펙에서 만난다는 확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보수적 관점을 좀 유지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미국 증시가 3% 이상 빠졌다라는 거는 조금 우리가 의미를 좀 부여할 만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지금 살짝 여러분 조심하자란 얘기입니다. 네, 우리 돌다리도 좀 몇 번 두들겨보고 좀 조심할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 중요한 이슈가 업데이트되거나 트럼프 입장, 시진핑 입장이 뭔가 바뀌면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드리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지금 상황 보니까 사실 미국, 중국 사이가 심상치가 않네요. 트럼프가 좀 화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만도 한 게 계속 미국, 중국이 건드렸죠. 네, 그럴만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상황 보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걸 하고 지금은 조금 보수적인 관점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해됐고요.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아까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아까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저희가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혹시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되고요. 적을 데도 없고 적어봤자 저희가 쓸 데도 없어요. 무료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금융감독원에 인가받은 투자자문사기 때문에 믿으셔도 됩니다. 그 대신에 저희가 어플에 중요한 글을 쓰면은 푸시 알람이 나가거든요. 그럼 알람에 대해서 승인 허용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접속하시고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무료로 설치하시고요. 설치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로봇 자율주행 저희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트럼프 정책 독점수혜 리포트 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누르고 들어가시면 맨 밑에 저희가 로봇 자율주행, AI 소프트웨어, 반도체, 테슬라 다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믿져야 본전이니까 전부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10월 10일, 2일, 1일, 30일 추천주 저희가 매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장전에 저희가 매일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 극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장마감하고 무료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저희가 무료로 평생 운영할 어플이니까 전부 무료로 다 얻어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도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댓글 많이 꼭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유튜브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